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전자제품 활용하자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골라드립니다 시리즈 갤럭시 S23 일반 모델과 갤럭시 S23 울트라 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안드로이드 모델인데요, 각각의 모델을 실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바탕으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은 여커폰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꿀팁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 골라골라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완전히 다른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같은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형과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디자인 기조가 다릅니다. S23 기본형과 플러스는 이렇게 각 테두리가 동글동글하고 후면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면이 딱 각진 형태를 띠고 있고 후면도 카메라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S23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보다는 약간은 좀 더 공대 감성의 느낌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울트라 시리즈는 노트 시리즈의 후속작이라도 봐도 될 만큼 노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S펜까지 노트 시리즈처럼 기본 내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 시리즈부터 시작한 울트라 시리즈는 대표적인 아재 느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반면 기본형 S23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덕분에 이렇게 무난하지만 나름 고급스럽게 뽑아낸 컬러가 이번 S23 시리즈의 가장 큰 디자인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디자인은 개체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대결은 S23 기본형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골라골라 두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같은 S23 시리즈이지만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카메라 하드웨어가 아예 다릅니다. 스펙 시트상 당연히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SNS용 사진이나 영상, 추억 기록용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남길 때에는 솔직하게 큰 차이를 느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인쇄용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화면에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띄워놔야 한다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럼 카메라 차이는 평범한 사용자가 느끼기 힘드니까 무슨 분야? 그건 아닙니다. 카메라는 울트라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울트라 모델에는 바로 100배 줌 기능이 대표적인 킬링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지는데요, 공연장 같은 곳에서 고배율 줌으로 나만의 사진과 영상을 남길 수도 있고, 고배율 줌을 통해서 독특한 느낌의 추억을 기록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록 평범한 사용자더라도 S23 울트라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카메라는 S23 울트라에게 승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라골라 세 번째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충전 없이 하루를 버텨주는 배터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덕목입니다. S23 기본형과 울트라 모델 모두 이런 기본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형은 화면 켜짐 시간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면 켜짐 시간 약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3900mAh, 울트라 모델은 5000mAh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화면 사이즈가 더 크고 해상도가 더 고해상도지만 용량이 더 큰 덕에 사용 시간도 약간 더 오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울트라 모델의 승리가 되겠네요. 다만 유선 충전 속도는 울트라가 45W, 일반 모델이 25W지만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만을 따져보면 두 모델 모두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골라골라 네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승패가 이미 갈려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기본형과 울트라 모델 모두 전혀 불만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좋은 색감과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 없는 충분한 밝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울트라 모델의 화면 크기가 더 크고 해상도가 더 높다 보니 당연히 더 선명하고 시원한 느낌에서 오는 만족도가 약간 더 좋았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엣지가 플래그십 모델의 상징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파즈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플랫형인 이 S23 기본형보다는 이렇게 엣지를 갖고 있는 울트라 모델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 역시도 울트라 모델의 승리입니다. 자, 골라골라 다섯 번째는 가벼운 휴대성 대 무거운 활용성입니다. 일반 모델의 최대 장점은 바로 화면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스마트폰이라는 점입니다. 기본 모델은 6.1인치에 168g이라는 무게를 보여주면서 정말 화면 사이즈와 무게가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무게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있는데 S23 기본형은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6.8인치에 233g의 사이즈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이즈의 모델의 평균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데요. 확실히 기본형에 비해서는 훨씬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울트라는 화면이 크고 S펜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지는 대신 스마트폰 활용성이 훨씬 좋아졌죠. 언제든지 S펜을 뽑아서 이렇게 간단한 메모, 중요한 회의 참여, 콘텐츠 생산 등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활용도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이 평범한 사용자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폰의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 휴대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S23 기본형에 승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S23 기본형과 울트라 모델의 선택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3대2로 울트라 모델의 승리로 결론이 났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선택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꼭 울트라 모델이 아니더라도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을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주신 여커폰에서 스마트폰을 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커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여커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여커폰 네이버 카페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먼저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카페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가입 인사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가입 인사 게시글 하나 올리시고 댓글을 5개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리신 가입 인사 글에 가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댓글 5개를 다시면 카페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등업이 되고 나면 이렇게 좌측 아래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시세표라는 게시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찾으셔서 그날의 시세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게시판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경기도 안산의 시세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통신사별로 그리고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각 모델별로 오늘의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산에 맞다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판매자님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요금 조건이나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 시세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과연 정말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를 쓰고 있기 때문에 KT 통신사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 14 프로를 저는 통신사 기기 변경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오늘의 시세는 63만 원입니다. 그럼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을 때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서 KT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KT 샵으로 들어간 다음에 현재 공시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금이 보통 9만 원 정도 되는 요금제인데요. 여기서 요금제를 월 9만 원 무제한 요금제로 맞춰서 공시지원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 약 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KT샵에서 추가로 나오는 지원금까지 합쳐도 약 57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모델의 구매 가격은 96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방금 여커폰에서 봤던 시세표 63만 원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이번엔 삼성전자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사가 아닌 한번 자급제 폰을 구매했을 때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가장 최근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5를 자급제로 구매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기기 변경 기준으로는 약 35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자급제 폰을 가장 많이 구매하게 되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쿠팡 자급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5 자급제 모델을 보게 되면 256기가 기준으로 132만 9천 원이 구매 가격으로 나옵니다. 원래 출시가 같은 경우는 139만 9,200원인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거의 티가 안 나는 할인 혜택을 받으면 132만 9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홈페이지 말고 쿠팡 자급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갤럭시 Z 플립 5를 검색해서 마찬가지로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은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서 원래 출고가 139만 9,200원에서 8% 할인된 128만 4,900원이 판매가로 나와 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카드 혜택까지 추가로 8% 혜택을 더 받게 되면 여기서 약간 더 할인이 되겠죠. 근데 이 8% 추가 혜택까지 받더라도 방금 여커폰에서 확인했던 35만원 금액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커폰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셔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되고, 그런데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조금 번거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네이버 카페 말고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여커폰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까는 이 네이버 카페 제일 위에 있었던 여커폰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셨는데 그러지 말고 이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여커폰 공식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이 대리점들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판매자분께서 안내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네에 가까운 대리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과 통신사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다면 판매자님과 협의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S23 기본형과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살펴봤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조금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여커폰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가지고 스마트폰 구매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